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숲해설사 과정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수료증이 나오기 전이라서 오늘은 예비 숲해설사로서 부담 없이 이 자리에서 아마추어리즘 장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알게 된 숲속 친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상상 캠퍼스라는 곳인데요. 옛 서울대 농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수원 시민들의 그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또 휴식처로서 아주 유용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숲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야외 수업 장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곳에서 생태 체험 놀이, 야외 수업, 시연 활동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저희 그 숲동기들과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서둔동의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숲해설사 공부를 마쳤고요. 저희가 17기였는데 지금 18기 분들이 저희 뒤를 이어서 정원을 꽉 채워서 흥미롭게 저희처럼 아마 이곳에서도 몰려오셔서 야외 수업 재밌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상상 캠퍼스. 상상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곳은 제 상상 속에서 또한 여러 숲 동기들 분들의 상상 속에서 늘 추억의 장소로 떠오르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이 상상 캠퍼스 중에서도 저는 제 뒤로 보이는 이 세 그루 늠름하고 잘생긴 나무들 보이시죠? 이 나무들 세 그루가 줄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장소에 늘 마음이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 뒤에 무슨 철제 가건물이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저 펜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보기가 좋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새로운 또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거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예비 숲해설사지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끌려갔던 이 나무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나무들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이름들이 다 이 나무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에서 온 이름들입니다. 먼저 나무 껍질, 수피를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얼룩덜룩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 적갈색 또는 밝은 회색 껍질들이 불규칙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특유의 무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그 말이 잘 안 쓰이는데 예전에는 얼굴에 버즘 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저 얼룩덜룩한 모양이 얼굴에 핀 버즘 같다고 해서 버즘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나무들은 버즘나무 중에서도 양버즘나무입니다. 양이 붙은 이유는 이 나무의 원산지가 북미, 북아메리카여서 양버즘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전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잎들이 위로 까마득하게 달려서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어서요. 높이가 굉장히 높죠. 제가 잎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잎 보이시죠? 옆으로 굉장히 넓적하죠? 옆으로 가로 길이가 굉장히 옆으로 넓적한데요.
이 넓은 잎에서 따온 이름, 그리스어 플라티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잎이 넓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잎이 아주 넓은 나무, 그래서 플라타너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나무 이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추억의 나무인데요. 아마 저처럼 제 나이대에 계시거나 또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 가에서 이 나무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로 정말 많이 심겨진 나무가 이 플라타너스인데요. 그 가로수로서의 그 가장 오래된 기록이 또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이 나무들이 실제로 가로수로 심겨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분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플라톤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그리스어 플라티스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깨가 넓으셨대요. 어깨가 얼마나 넓으면 그 플라티스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기골도 아주 장대해서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도 참가를 했고 아테네 올림픽에도 레슬링이라는 그 경기로 종목으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20세 가량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이제 철학에 빠져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여기 지금 그 햇빛이 하나도 없는데요. 햇빛이 쨍쨍 쏟아지면은 얼마나 그늘이 찾고 싶을까요? 밖에서 철학을 논하고 책을 읽고 할 그런 장소들을 찾았었는데 그 장소들로서 찾아진 곳이 바로 그 실제로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가로수로 심겨진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서 책도 읽고 그리고 철학도 논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다고 제가 도서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가로수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플라타너스는요, 마로니에와 또 히말라야 시다라는 나무 세 수종이 함께 세계 가로수 랭킹 3위 안에 드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름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나무 열매를 제가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열매를 주스려고. 저 위에는 제가 올려다 보니까 열매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열매로서는 꿀밤을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굉장히 단단하고 동글동글하거든요. 꿀밤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런 추억 없으세요? 그래서 이 나무의 또 하나의 이름은 꿀밤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이름은, 꿀밤나무는 정식 이름은 아니고요. 별명, 닉네임으로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불릴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순화된 우리말 표현을 잘 지켜서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동글동글한 그 열매의 모양 그대로를 본따서 방울나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이 나무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영어에서는요, 우리 보통 버튼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한 열매를 보고 버튼우드라는 명칭으로 이 나무가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름들이 다 이 숲이와 넓은 잎과 그리고 동글동글한 열매들에서 다 나온 이름들이라서 아마 이 세 가지 모습을 떠올리면 다섯 가지 이름들이 쭈루루 다 생각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플라타너스는 세계적으로 10여 종의 수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수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뒤로 보이는 이 양버섯나무는 북미에서 들여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버섯나무는 원산지가 남유럽, 서남아시아 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단풍버섯나무인데요. 단풍버섯나무는 양버섯나무와 그다음에 버섯나무의 규잡종이어서 원산지는 딱히 없겠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이 양버섯나무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마 가로수들로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 나무들은 거의 다 양버섯나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들을 보여드릴게요. 언뜻 보면 양버섯나무 그리고 버섯나무, 단풍버섯나무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3가지 종류, 여기가 양버섯나무고요. 여기가 버섯나무, 3번째가 단풍버섯나무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어서 불편한데요. 자, 맨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풍버섯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서 옆으로 넓적한 게 단풍버섯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나 2개가 달리는데 2개가 달릴 때는 병렬로 옆으로 나란히 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풍버섯나무고요. 다음 두 번째 보여지는 버섯나무는요, 양버섯나무와 반대로 아래 위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패여 있는 모양을 결각이라고 하는데요. 결각이 양버섯나무보다 더 깊이 이렇게 패여 있죠. 그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주르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래 위로 주르르 이렇게 2개에서 6개 정도가 달려있는 게 버섯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풍버섯나무는 2 나무의 교잡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아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하나에서 3개 정도 중간 형태로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가지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열매는 뭘까요? 이 열매는 하나나 2개가 달린 양버섯나무 열매 이렇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주르르 달리는 이 나무는 버섯나무겠죠. 그 다음 3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병렬로도 달리고 아래 위로도 달리고 이렇게 하나에서 3개 정도 달리는 중간 형태, 이 나무는 단풍버섯나무입니다. 단풍버섯나무는 잎이 단풍나무 잎이랑 살짝 비슷하기도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구분이 되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 버섯나무과 버섯나무 속, 그 다음에 낙엽, 화렵, 교목으로 분류가 되는 이 플라타너스는요, 우리나라에 어느 시기쯤에 들어왔냐면요, 1910년대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 숨겨진 나무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요, 인천 중구에 가면 자유공원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수령이 135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나무들은 보통 평균 수명이 30-40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세상 이치에는 예외가 있는 게 또 그게 세상 이치긴 하지만 정말 예외 중에 예외로서 오래오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나무들도, 제 뒤로 보이는 이 나무들도 그 자유공원에 있는 그
그 보호수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1910년대쯤부터 들어와서 가로수로 가장 적극적으로 심겨지기 시작한 시대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심겨진 나무들의 수령들이 거의 다 평균 수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로수로 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나무가 그 작용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 요건이 뭐냐면은 이 나무들은 잎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 저쪽에서 멍멍이가 지금 짖고 있는데요. 잎이 넓고 키가 아주 커가지고요. 그 가로수로 양쪽으로 도열하듯이 쫙 세워지면은 도시의 삭막한 풍경이 확 바뀌잖아요. 그런 미관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나무들이 가로수로서 굉장히 적합한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의 온갖 오염물질들을 다 빨아들이고 흡착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저 잎들 뒤에 하얀 털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잎자루까지 그 하얀 털들이 도시의 매연, 분진, 아황산가스 등등 많은 그 오염물질들을 다 흡착해서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니까 가로수로서는 정말 최적의 작용 요건을 갖춘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잎들은 여름에는 그 수분을 아주 많이 방출을 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로수로서는 적격이죠.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위에도 강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다 심을 수 있었던 나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많이 심겨졌겠죠.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또 토지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은요 어떤 신세로 전락을 했냐면요 가로수 교체 대상 1위의 나무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무들이 뿌리 내림은 아주 약한데 이렇게 아주 높이 이 나무들도 굉장히 키가 큰데요. 이렇게 높이 자라서 그리고 평균 수명이 30-40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그 태풍이 올 때 꽝꽝 쓰러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1910년대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태풍 콤파스가 몰아닥쳤을 때 수십 그루의 이 플라타너스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이 나무들을 뭐라고 칭했냐면요 거리의 흉기다 이런 표현으로 칭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 도시에서 묵묵히 인간들을 위해서 그 온갖 매연들을 다 빨아들이고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면서 할 일을 묵묵히 해낸 이 나무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베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베어질 나무라서 그리고 이제는 심겨지지 않을 가로수로 심겨지지 않을 나무라서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다가 플라타너스 보시면 이렇게 쓰다도무도 주시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따 갈 때 그렇게 하고 갈 거거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거리의 흉기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사랑하면 보이는 나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써낸 아주 특별한 책이었는데 그
그 나무에 그 책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 얼룩덜룩한 숲이를 보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쓰신 그런 책이었는데, 이 숲이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도시의 그런 온갖 오염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오랫동안 버티고 사느라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깊은 산 속에 공기 맑은 곳에다가 옮겨서 심으면 아마 그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해놓으셔서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이 가고 같은 심정이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나무들은 그렇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 숲이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나무는 이런 유전자를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또 어떤 표현을 제가 봤냐면요. 나무들을 두고서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하늘에 이렇게 가지를 걸치고 있는 나무. 그 나무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면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시골 저희 마을 그 동구 밖으로 한참 나가면 저희 미류나무 밭이 있었거든요. 미류나무들이 빽빽히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아마 가지 하나를 꺾거나 잘라서 어느 3, 4학년 정도 됐을 때 같은데 식목일날 저희 집 담장 옆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무심히 심었는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높이 자란 나무들이 바람이 부니까 잎들이 사각사각거리면서 반짝이면서 그 밤하늘의 별이 아주 총총하고 달빛도 밝은 그런 그 밤이었는데 제가 마루에서 그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늘에 정말 별들과 그 반짝이는 잎들이 그 별들의 반짝임들이 그 나뭇잎들을 타고서 저한테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 표현 읽으면서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라서 혼자 웃었는데요. 그 미류나무는 가로수로서의 1세대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장로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신장로가 닦여지고 그 신장로 양쪽으로 가로수로 심겨졌던 나무가 1세대 가로수로 심겨졌던 나무들이 미류나무고요. 그 다음에 2세대로 심겨졌던 나무들이 바로 이 플라타너스였고요. 지금은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나무들이 베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베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심겨졌죠. 벌써 심겨지고 있는 나무들이 제 3세대 가로수로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왕벚나무 많이 보셨죠. 우리 달릴 때 벚꽃나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나무들이 2세대고요. 또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주 예쁘게 꽃이 피는 나무들이 4세대 그 가로수들로 심겨지고 있는데 이팝나무, 백합나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꽃 피면. 그 다음에 저희 집 가는 양쪽에도 심겨져 있는 메타세콰이어, 회화나무 이런 나무들이 4세대 가로수들로 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담겨갔던 이 나무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낭만파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와 르네 드 샤토브리앙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명 이전에 숲이 있었고 문명 후에는 사막이 남았다. 문명 이전에 숲이 있었고 문명 후에는 사막이 남았다. 우리 삶에서 이 나무들, 꽃들, 그리고
풀들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황폐한 사막과 같겠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현실이 될 텐데요. 정말 그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만을 쫓아서 질주를 하고 있는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곁에 있는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 예쁜 꽃 한 송이들, 그리고 이 숲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인지를 저는 특히 더 이렇게 숲의 자연 속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휴식, 어떤 곳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휴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숲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나무들에게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플라토너스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지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플라타너스 보시면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우리들에게 해준 이 나무들이 해준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마 오래 보지는 못할 그런 나무들일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고맙다는 얘기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새로운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예비 숲해설사로서 한번 여러분 앞에 서봤는데요. 앞으로도 저와 제 동료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숲속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씩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새롭게 듣게 되신 얘기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나가시다가 플라토너스 보시면 오늘 새롭게 듣게 된 얘기들 함께 나눠보시면서 소통의 도구로도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다음 시간 또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상상 캠퍼스에서 플라토너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